자, 여러분 벌써 16강째가 됐는데, 자, 15강까지 여러분들 잘 복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5강에서는 여러분들 대기업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16강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쓴 자기소개서 예시를 갖고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대기업 공통문항과 4번 대학 자유문항을 통해서 어떤 자기소개서가 입학사항관들한테 잘 평가받고 또 어떻게 쓰면은 입학사항관들한테 평가받지 못하는 자기소개서인지 우리 제자들이 쓴 그 자기소개서 실제 예문을 갖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자, 2017-2018학년도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기업 자기소개서 문항별 지침 방안과 예시, 이제 전 강의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어가는 이제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선생님이 여기 여태까지 얘기를 했죠. 전공 역량을 잘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게 써야 된다. 문항별로.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 제시.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 행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느낌,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경험 제시와 사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 여러분들만의 생각, 전공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학과의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례와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만이 느끼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지요.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자기소개서에는 이 부분, 어떤 부분? 사례와 경험과 가치 판단, 진지한 고민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첫 번째가 뭐야?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의 이야기야, 본인의 스토리텔링과 우리가 이제 앞강 1강부터 쭉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을 짜면서 만들었던 게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그 스토리텔링이 자기의 전공 역량에 맞게 7대 창조활동을 생활기록부 안에 넣는 방법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뭐에다 만들어놓느냐? 증빙서류에다, 포트폴리오에다 본인의 내용들을 증명받기 위해 만드는 것들. 전공 역량을 갖고 얘기하는데 1번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첫 번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1번 문항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두 번째 2번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여기에 이제 행간의 의미가 빠져 있는데 본인의 전공 역량에 맞게 중심으로 기술해 주면 됩니다.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올바른 작성 방법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수험생 본인의 전공 역량을 적절하게 매칭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업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과목, 그 다음에 우리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목인데 검정고시를 준비한 기간 동안의 교과목 혹은 심화과목, 학교를 다니지 않는 제도권 교육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심화과목,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AP 과목이나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밖으로 나가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쌓은 그 과목들 안에서의 심화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했을 자신의 학습 경험이 있겠죠? 본인만의 경험. 그 경험에서 자기가 느낀 점을 적절하게 엮어서 써야 됩니다. 수험생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폭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노력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매우 자세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픽션을 쓰는 거예요. 구체성. 자, 여러분들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을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일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1번이 1000자, 2번이 1500자, 3번이 1000자, 4번 대학 자유문항이 1000자 정도 되죠. 이때 이 작은 자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구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를 쓸 때 중언부언 안 넣어도 될 얘기들을 넣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짧은 글자 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우 구체성을 자세하게, 노력과 경험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느낀 점 또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학습 경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은 우리가 청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지금 이제 자소서를 조금 좋지 못하게, 딱 맞지 못하게 앞으로 조금 더 자소서를 많이 개발해야 할 그런 학생들의 자소서를 한번 갖고 왔는데,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기준에 어떻게 쓰는 것이 정확하게 쓰는 방법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엉뚱한 소리형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읽어보시면 이 학생이 요지, 입학사관관들이 묻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그 요지를 벗어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라는 과목을 순전히 암기만 반복하는 과목이라 생각하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첫 들어가는 문장 자체가 입학사관관들이 물어보는 건 대기업 공통문항을 통해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이거든요. 조금 더 읽어보죠. 그러나 시험 치러야 하나 공부는 당연히 해야 했고, 치러나 실험은 치러야 하나 공부는 당연히 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 입학사관관들이 원하는 거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토는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때요, 처음 1번 딱 자소서 들어가는 이 부분에 시험은 쳐야 하는데 공부는 당연히 해야 했고, 이런 문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암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접하였습니다. 자기가 찾아서 자기의 전공 역량을, 자기가 얼마나 학업의 어떤 부분을 기울이고 그 부분 속에서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벌써 4줄이나 접어들었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암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접했대요. 이 학생은. 암기는 당사자의 기분이 좋은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암기를 했을 때 효율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내용이었대요. 요 내용은 자기가 정보를 익혀서 본 내용이니까. 근데 글을 읽고 난 후 이왕 하는 것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보자고 생각했고 바로 실천을 했대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그나마 이야기가 괜찮은 부분들은 이 학생은 이왕 극대화된다는 내용이었고, 이왕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보자. 이거를 앞에 썼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연히 신문에서 암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접한 것보다는 본인이 자신의 암기 과목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걸 찾아서 자기가 이걸 접했다라고 글을 썼으면 어떡할까요? 어땠을까요? 자, 좀 더 볼게요. 하지만 단순 암기는 잘 될지 몰라도 역사라는 과목은 흥미가 생기질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한 지문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 중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순 암기는 잘 될지 몰라도 역사라는 과목은 흥미가 생기질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아직까지도. 어떤 대안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때에, 자, 이제 학생이 뭔가 생각했어요. 평소 인터넷에 떠다니는 명강의 같은 강연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저는 이제서야 뭔가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보네요. 주도적으로. 인터넷에서 세계사 한눈에 보기라는 동영상 강의를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보았대요. 굳이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보았다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의외로 그 동영상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대요. 자, 도움이 됐으면 학습 경험에 대해서 써야 되고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학습 경험이 지금, 자, 도움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강의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내게 도움이 됐는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도움이 됐대요. 비록 한국사와 별개인 세계사 강의였다고 할지라도 그 동영상은 저희가 큰 어떤 교훈을 주었냐. 구체성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경험이 되는 것이고 결국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학습 경험,
여러분들이 느낀 점, 그 다음에 기울인 노력, 이런 거에서 지금 원하고 물어보는 요점과 핵심이 있죠. 이 요점과 핵심을 지금 엉뚱한 소리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귀중하고 소중한 진짜 이 천재내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력 있거나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자기만의 학습 경험이라든가 본인만의 어떤 느낀 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여기서 한 거는 동영상 강의를 찾아본 건데 이 동영상 강의를 찾아봤다는 것도 어떤 적극성이 좀 부족한 에피소드, 부족한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느낌을 쓰고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자기 전공 역량과 관련돼서 학생의 전공 역량과 관련돼서 배운 거를 써야 돼요. 어떻게?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국사를 손에 잡았을 때는 전과 달리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재미에 한국사 과목은 정말 흥미로운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과성이 중요한데 동영상 강의를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느꼈대.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경험이 되는 것이고 결국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느꼈대요. 무언가를 깨달았대. 모르는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데 이거를 갖고 지금 한국사를 손에 잡았을 때는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재미에 한국사 과목은 정말 흥미로운 과목으로 바뀌었대. 인과성. 세계사 과목을 얘기하면서 한국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연관성으로 얘기는 했지만 한국사 과목에 대한 디테일한 거, 세계사 과목이라면 세계사의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그 어떤 단락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고 거기서 재미를 알았다라고 써야지.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자기의 감성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중요한 것들은 요약하며 벽이나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는 저만의 이제 학습 방법, 학습 경험이 여기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한 2줄 정도 나왔죠. 결국 한국사라는 과목은 지루하기만 한 감기 과목이 아닌 모르는 것들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바뀌어 전체적인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데 이 성적 향상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만큼 성적이 향상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예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이유는 입학사관관들이 생활기록부를 그 많은 생활기록부의 양을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써머리해보는 그런 내용을 요약해보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도 중요한 1번인데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는데 지금 거의 80% 이상이 지금 논지에 빗나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엉뚱한 소리형의 1번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례가 잘못된 사례, 좀 안 좋은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생 거 볼까요? 엉뚱한 소리도 하면서 이제는 감정이 좀 과잉된 형의 어떤 학생의 1번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영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요. 저는 대학 진학 후 영어로 된 다양한 원서를 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어 독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겠다. 자기 주도적이 보이죠? 주도성,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야겠다. 글로벌 시대는 영어가 필수적이다. 오케이. 영어 독해 동아리에서 영어 신문, 책, 영어로 된 해외 드라마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습해왔는데 영어가 수월하게 읽히거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등 여기는 뭐예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부분이지.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행위를 어떻게 했다. 자소서는 구체적인 행위, 경험, 이걸 통해서 본인이 느낀 본인만의 깨달음. 이걸 쓰는 거니까.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 사회적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우리 사회 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해외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잘 이해하기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회적 시각뿐 아니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자 노력했대요. 이거 뭐예요? 학습 경험이죠. 자,
빨간색 부분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란 구체적인 행위.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학습 경험, 자기만이 그 행위를 통해서 경험으로 얻고 있는 것들.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졸음이 오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는 등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얘기죠. 수행평가 또한 성적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후감을 누구보다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문학작품을 잘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당시 작가가 살았던 작가에게 미쳤던 영향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품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경험에 속하는 건데, 뭐 크게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매우 구체적으로 선생님 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작가의 무엇을 문학작품 파트에서도 자기 꿈과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국문학의, 영문학의 문체에 대해서 작가의 문체와 작가의 어떤 정신, 작가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전공 역량이 있는 학생이면 어떤 작가의 이런 문체에 대해서 뭐 18세기 영문학의, 19세기 영문학의 이런 문학의 사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습관과 관습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자기 어떤 학습 경험에 대해서도 나열형, 뭔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수업 후 독후안 쓰는 방법을 선생님께 여쭤보았지만 선생님께서는 번번이 바쁘다는 이유로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꾸준히 교무실을 드나들며 선생님께 질문을 하자 선생님께서 저희 열의를 보시고 독후감의 지도를 도와주셨고, 이것이 제가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도 국어 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하는 일이. 여기서 지금 입학사항관들이 물어보는 건 너희 전공 역량과 관련된 너 무엇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전공 역량을 성장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어떤 학업에 기울였는데, 이 학생 같은 영어 국어죠? 학습 경험은 무엇인데,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데, 지금 이 자소서를 보면 이 학생이 영문과를 갈 건지 국문과를 갈 건지, 영문과를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혹은 국문과를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학생의 전공 역량과 생각과 꿈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어떤 감성을 넘어서서 이 감성이 가행되어 있는, 아까 좀 전에 어떤 자기소개서는 엉뚱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건 조금 더 감성이 과잉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선생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셨고, 하지만 절의 여의를 보시고 독후감 지도를 도와주셨고, 이게 자소서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쓰는 게 맞는데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내가 열심히 했어라는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써서 사람들이 쟤 참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어떤 에피소드의 구체성을 통해서, 에피소드 이야기의 구체화를 통해서 읽었을 때 사람들이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입학사관관들이 이 학생은 참 끈기 있고 열심히 하고 참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벌써 내가 열의를 가졌다,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전면적으로 쓰다 보면 자소서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자,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이에요. 실질적인 성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교과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건 좋은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돼서 깨달았는지, 내 전공인 무슨 점과 연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지 써줬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뻔했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천자내로 자기의 전공 역량에 대한 노력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학사관관들한테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이 많아버리면,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가 열정적이다, 자기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단어를 되풀이해버리면 그 자소서의 진실성이 잘 입학사관관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그 자소서 1번 문항은 감정이 과잉됐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라. 구체적으로 써라. 여러분들 생각 깨달음도 1차적인 깨달음보다 오래 자기의 생각들을 오래 마음속에 묻혔다가 정말로 본인만이 정말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들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고, 보통 이런 자기소개서의 어떤 유형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로드맵 단계에서
내가 국문과를 뭘 해서 갈 것인가, 내가 영문과를 무엇을 해서 갈 것인가, 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방향성이 스토리텔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컨텐츠, 그 7대 창제활동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전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컨텐츠들이 부족하면 이야기 자체가 중언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을 찍어서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음 학생 거 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저는 관광 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거 좋습니다. 자기가 딱 첫 문장에서 어떤 목표가 있다. 영어 교과에, 그렇죠. 관광 전문가니까 인과성, 영어 교과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관광 서비스 정신과 영어 소통 능력, 그리고 국제적인 예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영어 교과를 공부했어요. 구체적이죠. 서비스 정신, 영어 소통 능력, 국제적인 예절. 조목조목 집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업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뭘 물어보는 거니까?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학교를 호주 무슨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에 친숙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양에 비해 영어 지필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한 점도 있었으나 좌절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에선 이 학생의 진실성이 느껴져요. 전 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열정적이다, 뭐했다, 인과성이 없으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다소 감정이 가행돼 보이지만, 이 학생은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서비스 정신과 영어 소통 능력과 국제적인 예절과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호주 무슨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도 잘하는데 지필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보충하려고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면 이 학생의 진실성이 보여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인과성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적어도 관광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기의 구체적인 전공 영역에 대한 포매팅, 로드맵은 돼 있는 학생이다. 다음이요. 특히 어려운 독해 문제에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제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구체적이죠. 공부를 어떻게 했다. 전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엉뚱한 소리 하는 학생들 경우는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이 학생은 어려운 독해 문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제를 찾는 데 연습을 많이 했고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단어를 짜투리 시간까지 영어 듣기 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준비했대요. 진정한 영어 실력은 문법과 어휘, 독해 실력 등을 바탕으로 한 영어 구사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에 최선을 다했대요. 여기까지가 이 학생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경험에 대해서 나와야 될 텐데 볼게요. 진로에 대한 영어 보고서 발표 및 수행 시간에는 관광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 성장 배경, 노력 과정, 앞으로 진로 계획 등을 자신감 있게 영어로 발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아 보람을 느꼈대요. 진로에 대한 영어 보고서. 또한 교내 영어 에세이에 대해 해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에세이 실력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대요. 한국사 영어 융합 수업 시간에는 팝송 안에 불평등의 요소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 팀원들과 함께 팝송 가사 안에 있는 성불평등한 내용을 조사했대요. 자,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인과성이 있어 보이죠. 계속 영어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1번은 정확하게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그 노력 다음에 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이 학생이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힘을 기울였고 어려운 독해 문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제를 찾았는데 규칙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영어 듣기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습 경험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부분이 인과적으로 인과성이 맞아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학생의 얘기가 더 논리적으로 입학사정관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학생은 방향을 틀어서 어떤 창체활동 부분으로 더 자기만의 어떤 준비한 것들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어요.
또 팀의 대표로서 조사한 PPT 자료를 발표해왔고 팀원들과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주제로 랩을 만들었대요. 이 부분은 학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 우리가 창제 진로 체험활동, 7대 체험활동 부분에 더 들어가는 얘기죠. 이건 충분히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에서 남녀의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해야겠다고 느꼈으며 영어와 융합된 수업에서 저의 영어 실력이 발휘된 것도 뿌듯했대요. 뿌듯했다, 뭐 열정적으로 했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을 쓰면 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구체성을 갖고 요목조목 자세하게 내용을 기술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영어학습에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관광통역 안내봉사자로 뽑히어 주말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내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학업에 기울인 노력들은 꽤 나왔어요. 본인의 전공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관광 전문가가 되겠대요. 그런데 지금 자수 1번에서 물어보는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거기서 그 학습 경험의 인과성을 갖고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건데, 학습 경험이 무시됐고 배우고 느낀 점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의 이 지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자소서 2번 부분에 쓰면 다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1번 문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문항의 유지와 2번 문항을 섞어서 했다. 그래서 유지가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학습 경험도 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보는 대로 쓰면 돼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라면 노력 쓰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 대해 쓰라면 인과관계를 갖고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고, 그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고 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면 되는데, 좀 아쉬운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요목조목 제시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목조목 제시를 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저도 학년이 올라가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본인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대중성을 갖고 수학이 어렵다.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말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등한시했더니 학기 말에는 다른 성적들에 비해 수학 성적이 많이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는 없다라고 다짐했고 수학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뭐냐? 했더니 먼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답지를 보는 대신 풀릴 때까지 그 문제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걸려 의심도 했고 진도도 늦어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구체적이에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굉장히, 우리가 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거대한 거, 뭐 진짜 한 3시간, 4시간 자고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당연히 학생으로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고난도 수학 문제도 풀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경험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여러 다른 과목에도 적용되어 많은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모를 때까지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경우에 수 부분에서 공식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야기가 계속 고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가 연관성을 갖고 계속 풀어져야 돼요. 지금 이 학생이 잘 된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에도 적용을 해봤지만 또 문제가 안 풀리는 부분들은 계속 고난이 수학 문제도 풀었지만 회의감도 느껴졌다. 그렇지만 끝까지 풀 때까지 노력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에 남는 것이 경우의 수 부분에서 공식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아 라고 지금 연결고리를 걸고 있습니다. 1, 4교시 쉬는 시간 내내 오기를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1학년 때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교내 수학 골든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참여하려 했지만 기왕하는 거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친구 몇 명에게 고난도 수학 문제집의 여러 문제를 각각 부분을 나눠 설명해 보자고 제안했죠.
지금 수학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화시키면서 이야기가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는 상태. 그렇죠? 친구들이 저에게 물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생각하여 공부했기에 한 문제의 여러 파트의 수학 단원을 깊게 공부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수학 골든벨 준비도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그 결과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 고난도 수학 문제에 대한 본인의 열정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연관성을, 인과성을 갖고 있고 본인이 지금 수학 골든벨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본인만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사방팔방 엉뚱하게 펼치기보다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입학사관들한테 어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성취감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정리하는 거죠. 이제 본인 느낀 점. 하는 저의 끈기가 어려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저에게 앞부분에 인과성이 있으니까 이야기 원인이 잘 풀어져 있으니까 뒤에 자기의 느낀 점, 자신감을 자기에게 줬다라는 이 느낀 점이 굉장히 신뢰성을, 진실성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좀 전에 학생들은 이야기가 풀어져 있어요. 단단하지 못해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원인과 결과 이야기가 중원부원 달라버려요. 이렇게 다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대교 공통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거야? 학습, 노력,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인데 여기에 맞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자기의 감정이 과잉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자기소개서로서 자기의 본인 학생의 전공 역량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끈질기게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학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본인만의 느낀 점, 자기만의 생각한 점, 그냥 의례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그 의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본인만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느낀 점,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공부 방법이 아닌 사고와 응용을 하게 되고 학문을 탐구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익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본인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다, 본인 스스로가 난 정말로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겠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학사관들한테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본인 스스로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이미 입학사관들은 다 이 학생이 끈기 있구나, 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 학생이 진실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보이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열정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써서 입학사관관들 효과적인 본인의 객관성과 지치성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경험 과민형 학생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뭔가 볼까요? 재학기간 중 저는 사회와 수학 교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것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에요. 수학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이해하기에 노력했고 사회의 경우는 교과에 나오는 문제들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점들을 공부했는데 이 대안점들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전공과 관련된 서적에 흥미를 갖게 되어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했는데 전공과 관련된 어떤 책,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써줬으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에 쓸 수 있는 컨텐츠는 있어요. 보니까 분명히 이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컨텐츠들이 있는 학생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자세하게 안 썼다는 거, 그냥 흘려서 썼다는 거. 하나라도 의미 있는 행위 하나라도 자세하고 본인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는 행위라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입학사관관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원도 적고 지역과 학교가 달라 독서 모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제가 회원들 사정을 잘 파악하고 회원들이 독서 모임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잘 조정하여
독서 모임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리더십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본인 스스로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쁜 부분들은 아니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됐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3번 문항에 써도 괜찮았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에 써도 괜찮았을 그런 지문입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하여 독서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업적으로 들고 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토론했는지, 이 토론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게 내가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느낌과 깨달음과 생각을 줬는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갔는지, 이렇게 써야죠. 세미나를 통해 저는 혼자 뭐뭐를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소통했을 때 제 관점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 내용도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과목과 관련해서 학습의 어떤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는지를 써야지. 그러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돼.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컨텐츠는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1번에 맞춰서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조금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학 기간 동안 경험한 활동들과 지식들을 통합하여 그동안의 체험들을 정리하고 그 지식을 타임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논문도 썼대요. 그런데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이 학생은 지금 학습 경험이 굉장히 많이 지금 쓴 학생. 적절히 물어본 걸 안배해서 우리가 인과성을 갖고 고리에 고리를 걸듯이 이렇게 이어서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탄탄하게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갖고 1번 문항에 대한 입학사항관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 학생은 어떤 1번 문제의 의미보다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난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학습 경험에 대해서 너무 과잉적으로 썼다는 거죠. 지역주의를 연구한 학자분들과 만나 질문도 하고 학회 세미나를 다니며 지역주의에 관한 문헌이나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생생한 자료를 모으며 깨달은 점은 사회과학 곧바로 현실 문제와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된 후에는 지역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 진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진로 사업을 통해 친구들이 모의국회를 무료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참 한 거는 많은데,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간추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점을 어떻게 우리가 모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게 많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하나로 되는, 왜냐하면 천자 내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을 또 이렇게 잘 모으고 잘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냥 평범한 아우르는 느낌, 깨달음을 급하게 정리하는, 이제 못 썼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한계 많은 학생이고 컨텐츠가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적당히 안배하고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고, 학습 경험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중요시하게 여긴 학습 경험 한두 개만 쓰고 거기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하듯이 썼다면 더 좋은 1번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학업 노력 부족형 학생 학습 경험 가시형 또 볼까요? 주식은 언제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경험을 통한 학습의 장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꿈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 보통 첫 번째 들어갈 때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딱 단서를 주는 게 입학사항관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모호하게 들어가면 그 글이 끝날 때까지 모호해집니다. 자, 학습 경험은요, 1학년 때 사회 수업 시간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주식이 미래의 사회적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식을 더 자세히 배우고자 경영학 동아리에 가입한 저는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주식 투자 초보 탈출하기 책을 읽으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찾아 기업 현황과 재무 상태 표에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도 써야 되는데 지금 경험을 통해 학습의 장을 만들었다. 시종일관 처음에 주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은 번외 활동이고 우리가 교과목 중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꿈과 희망에 맞는 교과목의 어떤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지금 주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학과를 갈 학생이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문제 자체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그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 아쉽다는 부분이죠. 경제 강의에서는 금융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장단기 금융시장과 같은 다양한 시장에서 돈이 원활하게 돌아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하는 경제 캠프를 지방에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경제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지방 학생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2학년 축제 때 기회가 생겨서 동아리 행사 시간에 모의주익대회를 통한 경제 알기 행사를 주도하여 기획하였습니다. 광고지를 만들고 점심시간마다 각 교실에 홍보하러 다니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반에 기초 경제 용어인 주식과 금리의 의미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지금 자기소개서 2번.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본인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 3개를 1500자 내로 적는 것이 2번입니다. 이게 창제활동에서 7대 창제활동, 동아리, 그 다음에 무슨 봉사, 이런 진로, 자율, 독서 이런 부분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인정한 교외 활동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과연 1번에 대한 입학사관관들이 원하는 그런 문항에 맞게 쓴 것인가? 그렇게 맞게 썼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해서만 계속 쓰고 있어요. 대회 당일 270명의 많은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경제 용어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등 경제에 흥미를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제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으로 인식시키고 다른 학교와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문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경제교육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장학금과 후원을 받아 창원시 고교대학 모의주익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리님이 강의하면서 가족 중에 주식을 하는 것을 자주 본 친구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족을 그렇게 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자내로 본인의 역량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빨리빨리 빼고 그 면에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 여기서 인과관계, 학습 경험, 여기서 인과관계, 배우고 느낀 점이 연결고리를 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이야기가 방만하게 퍼지지만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입학사관관들이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꿈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다른 지역의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꿔오던 직업을 직접 겪으면서 탐구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같은 분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고 앞으로 경영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회적 동향을 주식으로 인해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 짧은 부분이 깨달은 부분인데 그래도 이 학생은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진정 자기가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깨달은 부분이 단순히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깨달은 부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차원이. 정말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엔터테이너 주가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여가 문화산업에 발전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하여 사회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든 잘됐다는 기준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 이 연결고리를 갖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언부언한 얘기들이었고 딱 떨어지게 입학사관관들이 원하는 내 꿈과 희망으로 위해서 학업적인 부분에서 뭘 했다는 게 보여지는데 조금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어떤 일관성과 통일성과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어떻게 쓰면 좋으냐. 자, 학생부 종합전형 1번 문제는 말 그대로 수험생 본인이 기울인 학업에 관한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 역량이라는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뭐를 꿈꾼다. 나는 이걸 통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다. 그 과정에서 난 나만 느낀 게 무엇이다. 이렇게 좀 딱딱 집어서 본인이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느끼고 배운 점을 수험생 본인 자신만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를 적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콘텐츠 거리가 너무 없으면 그 내용들이 또 중언부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권현 선생님이 제시하는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쓰는 방법은 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 250에서 300자 정도. 전공 역량과 관련된 뭐요? 전공 역량과 관련된 학습 경험이어야 돼요. 그냥 학습 경험이면 안 됩니다. 300자 정도.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전공 역량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통해 우리 수험생 본인만이 느끼고 배운 독창적인 자신만의 이야기. 깨닫고 배우고 느낀 점이죠. 300에서 350자 정도의 분량으로 안배해서 1번 자기소개서 문항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참 좋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입학사관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될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문항 기술할 때는 생활교육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목과 관련된 교과 학습 발당 사항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또는 독서활동 영역과 자율활동 영역 안에서 근데 대부분 자율까지 가지 말고 왜냐하면 2번, 3번 통해서 충분히 특히 2번을 통해서 쓸 수 있고 대학 그 자율문항 4번을 보면 진로에 대해서 쓸 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와서 어떻게 공부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우리 학교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4번이니까 1번 문항에서는 교과목,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세무 능력 및 특기 사항, 독서활동 영역까지만 가라고요.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입학사관관들이 물어보는 대로 알고 싶어 하는 걸 얘기해 주라고요. 근데 이제 혹자 우리가 이제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 중에는 나 교과목 부분에선 쓸 게 없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내신이 성적이 잘 나온 걸 매칭해 써도 되지만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록 안 나온 성적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충분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적만 좋아야지만 쓰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의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써도 된다.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며 최대한 담담한 어조와 너무 감정이 막 과잉되면 안 돼요. 목소리로 객관적 자기소개서의 목소리가 보이냐. 물론 목소리는 안 보이죠. 하지만 행간의 의미로서 그 안에 문맥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인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도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항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좀 더 올바르고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길인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2번 문항을 갖고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